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25년 5월 8일에 치러진 고3 전국 모의고사 지문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6월 모의고사 전에 한번 조율해 보는 거죠. 일단은 제가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 모의고사 평가는 항상 똑같죠. 단어, 해석, 내용, 선지부터 하나씩. 일단 전반적으로 단어의 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봐요. 다소 조금 어렵다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매우 어렵게 단어가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긴 문장들이 다소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내용 파악을 할 정도의 문장 구성이었다고 보고요. 이번에 내용이 좀 어려웠죠. 내용. 고난도 문제 나올 때 꼭 이런 좀 심도 있는 내용들 많이 나오거든요. 학술적인 내용도 나오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반면에 선택지는 비교적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됐어요. 이게 평가 언어하고 차이잖아요. 평가 언어 내용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해도 선택지에서 좀 헷갈리게 하는데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그런지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 좀 난해한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답이 아무리 뚜렷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구분하기 쉽진 않았던 것 같고요. 패러프레이징, 즉 바꿔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지는 거 있죠. 같은 말도 달라지면서 하는 것들.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38번, 39번 문장 위치에서는 항상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장의 위치가 들어가려면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좁게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넓게 봐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물론 디테일도 필요한 게 있었죠. 자, 좀평 이 정도 하고요. 오답률 12위에 있었던 문제들을 볼게요. 먼저 지나가는 김에 어법 문제도 잠깐 보면은 어법이 이번에 정답률이 5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잘 정확하진 않지만은 1번을 보면은 앞에 extent 정도나 범위라는 선행사 다음에 과학자들이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뒤에 나오는 무슨 관계를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있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일단 뒤에 완전한 구조면 쓸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extent가 선행사할 때 to 위치를 많이 쓰고요. 2번 only by enlisting이라고 나왔습니다. only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서 부사 역할하는 이제 형태상으로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인데 부사 역할하는 말을 데리고 앞으로 강조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동사, 주어, 동사로 도치 구조를 써야 됩니다. 바로 이거 도치를 물어봤죠. 도치는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일단 순서도 알아야 되지만 주어가 researchers니까 do, 수일치도 알아야 되고 뒤에 feel이라는 동사 원형이 바로 do가 조동사일 때 나오는 형태 확인할 게 많죠. 그 다음에 3번 strapped니까 묶여진 이거잖아요. 맨 처음에 PP를 시작했다는 건 당연히 분사 구문에 능동수동을 물어봤다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밑에 보니까 subject, 실험 대상자들이 있네. 실험 대상자들이 묶인 상태였구나. 이거 이제 수동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역시 이제 요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명사잖아요. 실험 대상자들이 스캐너에 들어가기 전에 실험자들이,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네, 앞에 있는 subject를 대명사로 them이라고 쓴 거죠. themselves가 아니잖아요. 5번을 보시면은 5번은 위에 so that, 위에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단지 시그널들 누구로부터? 실험 대상자의 뇌로부터 스티몰라이 자극에 반응해서 스캐너 속에서 접속사는 있는데 주어 다음에 뭐가 없어 동사가 없죠. 그래서 5번이 동사 자리니까 come이라고 동사로 바꿔야 되는 이 문제였어요. 1번하고 2번으로 봤을 때는 문법 문제 중에서는 꽤 좀 상급 문제이긴 했죠. 하지만 이 다른 문제들이 더 어려워서 어법 문제는 좀 묻힌 경향이 있죠. 먼저 30번 어휘 문제는 지금 정답률이 35%, 오답률 순위 5위로 나오고 있네요.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항상 문제 볼 때는요, 여러분 밑에 있는 각주 단어 먼저 살짝 보고 읽으시는 게 편해요. 당황스럽거든요. 자, 우리는 어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being in a mood 어떤 기분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disclose 밝혀진대요. 뭘 통해서?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하지만 또한 바로 그 world가 influence 영향을 준다.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준답니다. 이것은 relevant to the claim 어떤 주장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기분은 scaffold 밑에 있는 것처럼 발판이 만들어진대요. 환경에 의해서. 거기서는 interaction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뭔가 affective 정서죠. 정서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려면 두 문장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뭐 그림을 그리면 환경과 우리의 기분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분에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분이 환경을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 쌍방향 간의 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휘 문제는 1번이 답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답이기는커녕 1번에 있는 문장을 중요한 소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떤 정서적인 scaffolding 발판에서 사람은 경험적으로 incorporate 통합한다 포함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부분들을 sense 이때 sense 어떤 이해나 의미 속에다가 그러니까 in하고 incorporate 연결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동격이 되시죠. undergo 어떤 사람이 겪어요. 어떤 기분을 겪을 때는 그 사람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측면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부로서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the way that 어떤 방식이냐 이 세상이 보여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depend 뭐에 의존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 세상에 어튠 맞춰지는 그 방식에 뭘 통해서? 기분을 통해서 그 환경과 기분이 서로 지금 연관관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멜랑콜릭 우울한 거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우울할 때 자, 그것은 단지 I feel as though 내가 마치 이 세상이 grey. 그레이도 이제 어떨 때 우울하다고 하거든요. 구름이 낄 때처럼 이렇게 느껴. 오히려 이제 그렇다기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멜랑콜리 할 때는 이 세상이 그레이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그레이 할 때 내가 멜랑콜리라고 느끼는 거라고 보는 바로 아까 그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이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그런 상태는 presuppose 뭐뭐를 전제로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를 전제로 하느냐면 presuppose는 존재죠. 아마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걸 거예요. distinction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죠? 풀어본 사람들이 인정하죠. distinction이라는 말이 구분이거든요. 구분이나 구별. 만약 이거를 모르거나 다르게 읽었다면 헤맬 수 있죠. 저 밖에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world죠. 저 밖에 있는 게 world가 어디 있나요? 네, world고. 여기 안에 있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내 기분이겠죠? 기분이 여기 있네요. 그 둘 간의 구분이 presence,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구분이 있다 이거네. 그다음 boundary, 경계선.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선 좀 전에 말한 이거랑 똑같죠? 그것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such that 뭐할 정도로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은 현재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기분이 결정해요. which feature 어떤 특징의 환경의 어떤 특징이 matter 중요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거는 원래는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외부 세계와 우리 간의 경계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결정한대요. 여기서 이제 사라지다는 말이 나왔잖아. 바운더리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4번을 고를 수가 있죠. 구분이 존재하면 안 되죠. 아까 말했잖아요. 쌍방향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뭐 absence 같은 반대로 가야 되죠. 구분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잠시만 설정 좀 제가 뭘 어떤 건지 헷갈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31번 이 빈칸 4개가 이번에 또 오답률이 다 10위 안에 들어있네요. 30번이 지금 현재는 오답률 순위 9위 38%. 40% 이하면 일단 뭐 쉬운 게 아니죠. 철학자인 함버마슬에 따르면 public sphere, 공공의 영역은 private people, 개인적인 사람들이 이때 come 이제 pp죠. 모여있는 public, 전체의 어떤 집단으로서 모여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요. 자, 그 사람의 기본적인 praise of private
sphere 어떤 이제 개인 영역에 대한 이러한 이제 praise는 모순된다 이거예요. ancient 고대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it 그것은 네, 여기서 그것은 위에 있는 private sphere 개인적 영역은 realm 뭐 영역이 아니래요. 단지 particular 특정성의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harbor 하버가 명사로는 항구고 동사로는 항구가 배를 품어주니까 품다라고 읽으면 되고요. 뭐를 품냐면은 바로 그 자신의 universal 보편성. 그러니까 particular하고 universal하고 반대말로 많이 나오죠. 여기서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네, 그 public을 얘기하는 거예요. public이 있어요? 못 찾겠네요. public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까 30번처럼 얘도 메시지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좀 보면은 실제로 어떤 가치에 있어서는 equal to 똑같다. 원래 equal to 명사죠. 뭐랑 똑같냐면은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어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보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은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적인 영역과 바로 그 사적인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적 집단은 bearer 품고 있는 공적 영역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 recruit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harbour머스는 picture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사적 영역을 뭐로써 waiting room 대기실 그 대기실은 사람들이 의식을 만들어요. 그 의식은 그들이 step out in public 공적 장소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는 뭐 자신감이나 아니면은 faculty 중요한 능력 등등이 들어간다. 그 다음 it is와 밑에 대시 보이죠? 요 강조 구문이죠. 바로 이런 사적 영역에서 특히나 privacy 뭐 사생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very가 여기서 이제 바로 그런 뜻이죠. 자기 자신의 바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사적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건 존재죠. 존재의 의미를 성취하고 개인의 어떤 conception of the good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뭐 개념 이런 것들도 다 사적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life world 삶의 세계인데 거기로부터 공적인 영역이 generate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것은 defect 어떤 결함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시스템 속의 결함이 confront 되어지게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오형식 썼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들이 confront 사람들 앞에 다 밝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저항하는 이런 게 생기는 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사적 영역에서 나온 공적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까지 얘기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 영역 이게 만들어진다, 영향을 준다 이거죠. 자, 따라서 사생활은 사람을 자 밑에 있는 동사 한대요. 공적 영역을 뭐 for.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만날 때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했습니다. 일단은 사생활 즉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으로 사람을 뭐한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오답 1번이 말인데 1번의 센서는 검열하다 또는 뭐 금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검열이라는 거는 차단시켜 버리는 거니까 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qualify 자격을 준다. 사생활이 공적 영역으로 사람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게 제일 좋죠. 3번의 mislead나 5번의 intimate는 위협하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말은 들어가지 않아요. 컴페어는 전혀 상관없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32번을 보십시다. 오답률 4위, 정답률 35% 정도 나오네요. View of culture, 문화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는 거부예요. 아이디 어떤 생각 거부하냐면은 문화는 be owned, 소유될 수 있다는 걸 거부한다. 첫 문장의 주제문이 나온 거예요. 문화는 소유하는 게 아니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삼장법사의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인데 삼장법사 같은 경우도 인도에 가서 부디스트 맨스크립트 불경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아랍이나 퍼시아, 페르시아의 스콜라들도 받아들였어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대요. 또 그런 것들이 실행되어 있는 게 수많은 subscribe teacher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outside their local culture, 그들의 문화의 밖에서부터 영감 얻었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른 문화로부터 받아들였다. 즉 문화가 소유된다는 걸 거부하고 남의 문화도 받아들인다. 네, 내용이 또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는 이러한 피겨 인물들에게는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그들의 공동체 리소스 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나돈이 버더소죠. encounter 누구와의 접촉, 다른 문화와의 접촉으로부터도 만나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이죠. 또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뿐만 아니라 빌려오는 거. 거기서도 역시 문화가 만들어진대요. 그다음 보시면 when seen 볼 때, 렌즈 문화의 렌즈로부터 뭐로 보는 거야? property 여기서 이제 재산이라고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재산을 아까 처음에 소유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렌즈로부터 보면은 이런 인물들은 아무도 unwelcome 환영하지 않아. 방문객 이방인을 환영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추구했죠. humility 겸손함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들은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이해했거든요. 이거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미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다, 받아들일 게 있다,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잘못된 생각, property, 재산을 가진다든가 소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계를 impose, 부과한다, 강요한다는 겁니다. 제한을. 그래서 impoverish, 굉장히 형편없는 표현의 형태가 생긴다. 그 자기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망한다는 얘기죠. 볼까요? 2번이 오답이 많은데 borrowing은 맞죠. 빌려오는 것이 undermine. 이게 뭐예요? 이거는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문화적 정체성을 다른 문화가 훼손시켜 빌려오는 게 아니죠. 반대로 말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보면은 의외로 반대로 말한 걸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의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정답 1번이죠. 문제는 이제 서큘레이션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건데 문화는 이발브 진화하고 발전해요.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서큘레이션은 원래는 서클이니까 순환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순환으로밖에 모른다라고 해도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은 1번 고를 수밖에 없어요. 3번 문화는 그 문화 속에 태어난 사람에게 속한다. 그럼 반대잖아요. 4번 문화의 소유는 바로 그 보존을 insure 보장한다. 아까 소유가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의 경계선은 예술적인 독창성을 촉진시킨다. 그럼 이거는 자기 문화 안에서만 독창적인 게 만들어진다? 전부 다 지금 주제랑 반대로 말한 거기 때문에 제낄 수가 있었어야 되고요. 서큘레이션은 순환도 되지만 배포, 나눠주는 거란 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문화가 우리 문화가 널리 퍼지는 것처럼 남의 문화도 우리 문화로 들어온다는 얘기로 1번을 고를 수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33번을 봅시다. 33번은 정답률이 36%. 그 다음에 순위는 6인데 사실 순위에는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좀 바뀌기도 하는데 그냥 이 정도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퍼센트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expense 비용이죠. 강화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그 신호의 정직성을 강화시키는 비용이라는 게 바로 그것은 reputational cost 평판의 대가이다. 무슨 얘기냐? 그다음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신호가 consider costly 굉장히 대가가 크다라고 간주될 수 있어요. 뭐 할 때? 더 큰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은 dishonest 정직하지 못한 신호 보내는 사람이 penalty 벌칙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위험을 말하는데. 그럼 두 문장 합쳐보면 좀 이해가 되나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가장 강력한 시그널, 자연에서의 시그널은 directed one to one, 1대1로 지향되지가 않아요. 이게 나중에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어쨌든 다시 보면은 정직함을 강화시키는 거는 평판의 대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소문나면 내 평판에 깎이겠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 아우 쟤는 맨날 구라만 쳐 이러면은 친구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대가가 따르겠죠. 시그널이 커스틀리하게 여겨진다는 게 뒤에서 나온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갑자기 동물이 나오죠. 밝은 색깔을 가진 독이 든 개구리나 아니면은 아주 인상적인 그 꿩의 꼬리 같은 것들이 걔네들은 왜 존재하냐면 모두가 보라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존재한대요. 꿩은 잘 모르겠는데 꿩이 날개가 이제 인상적인 거는 뭐죠? 수컷이나 암컷이 누가 더 화려한더라? 수컷이 화려한가?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거고, 독거미는 나 잡아먹지 말라 이러고 시뻘건 거 보여준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네요. 그 신호가 그 신호의 목격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성이 더 높아진대요. 바로 그 dishonest, 부정직한 시그널러에게는 위험이 높아져. 속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고요. 흥미롭게도 디지털 다큐멘테이션, 우리처럼 지금 디지털 소통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평판 위험, 이걸 제한하고 있대. 말 좀 어렵죠? 뭐랄까요? 그 디지털 시대가 되고부터는 우리 왜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거 더 많아졌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보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줄여져. 임팩트 영향을 줄여요. 바로 그 소통하는 사람의 시그널 영향을 줄이는 게 그 디지털 소통의 어떤 단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설을 만들기로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타겟팅은 시그널, 그 신호를 브레이크, 다 뭐 망친대요. 타겟팅이 뭘까? 그 다음 나오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당신이 광고를 볼 때, 어떤 광고냐면은 you alone, 너만 타겟으로 하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3이면은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당에 사는 고3 어떤 학생을 콕 집어가지고 광고를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은 더욱더 콜드콜은 저 밑에 있죠. 상품 판매 전화라는 말이에요. 퍼블릭 메시지, 공적인 메시지가 아니죠. 너만 지금 노리고 했잖아요. 자,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로 그 판매자의 인텐션, 의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free of, 뭐가 없어. 평판 대가가 없어. 역시 어렵죠? 평판 대가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구라쳤다가 걸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 찍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너한테만 간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너한테만 간 메시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거짓말 한다고 해서 평판이 깎일 일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no surprise,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deceptive, 속이려고 하는 판매자는 훨씬 더 성공해요. 어디서? 온라인에서. 그 다음 뭘 통해서보다는 public communication, 공적인 소통보다는 온라인에서가 더 사기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많잖아요. 그 다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단지 메시지를 보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뭐를 알아야 될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원래 자연에 아니면 원래 본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1대1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구리 나온 것도 너만 봐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봐라. 나 잡아먹으면 니네 죽어 이거지. 그 다음에 또 목격자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진다. 목격자가 많다라는 게 결국은 사기를 칠 수 없게 신호장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퍼블릭 메시지란 말들도 퍼블릭 메시지란 말도 결국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칸에는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또한 보고 있어. 공적인 거야. 나만 보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사기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오답이 1번, 2번이 많은데 1번. 바로 그 메시지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이 글은 메시지의 구체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 너의 감정을 타겟팅한다. 감정은 나오지도 않고요. 전혀 상관이 없죠. 요거는 3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34번 오답률 순위 2위고요. 정답률 21%인데 어마어마하네요. 봅시다. 어떤 사람이 recount란 말은 자세히 설명하다,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꼭 이 지문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의 tragedy, 비극이죠. 어떤 비극적 이야기를, 즉 자기 안 좋았던 일을 상세히 설명할 때 the other는 상대방이라고 읽어야 돼요. 상대방이 반응하는 거예요. I feel for you, that happened to me.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런 identification, 감정 확인이나 어떤 일체감을 통해서 object는 여기서 이제 대상이죠. 대상자 같은 대상. 자, 바로 그런 감정 반응의 대상이 shift from 어디로부터? the other person, 상대방으로부터 to 어디로? 자신에게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바로 그런 일체감은 count as 뒤에 나오는 empathy, 그 공감이라는 거를 count도 동사일 때 뜻이 많죠. 뭐 숫자 세는 건 당연히 지금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간주하다라든가 포함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즉 공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genuine, 아주 진정한 마음이 담긴 그런 사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sharing, 남의 마음 공유하는 감정적인 반응에 있어서 상대방, 그냥 일시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뭐 네 기분이 뭔지 알아. 이게 사실은 제대로 공감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그게 아니라 나대의 법이죠. 단순히 프로젝션이라는 건 투영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감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emotional response, 반응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forgetting,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It is not you, 너가 아니라 the other, 상대방. The situation, 그 상황에 있는 것. 그죠?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겪은 건 아니죠. 얘기를 들어주고 반응하는 건데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너가 아니잖아.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너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몰입하는 거.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대요. 여기까지 얘기와 이제 반대로 갑니다. 발생하는 것. In the case of empathy, 공감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시도예요. appreciate, 제대로 이해하려는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 뭐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수식어가 선택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아 빈칸에 들어가는 말하고 뒤엔 말하고 똑같구나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시도하자. 생각해 보려고 시도하자. 이 문장은 이시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예요. 경험하는 건 어떤 것일까? 뭘 경험해? 그런 상황, 그 친구의 상황. 특정한 종류의 믿음이나 desire,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근데 그 소망은 we take the other to hold. take A 투부정사 그러면 A가 투부정사일 거라고 간주하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간주하는 그 어떤 belief. 그걸로 상황을 경험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진짜 입장을 생각해 본다 이겁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믿음하고는 겹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른 판단 다를 수 있잖아. 오버랩 안 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네,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칸에 또 어떤 말이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상대방, 그러니까 내 입장을 거기다가 투영하지 말고 진짜 친구의 기분이 지금 어떨까 생각해 보는 얘기잖아요. 1번 보시면은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배경 지식, 그 배경 지식이 없는 거에도 불구하고 배경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상상해, 너는 어떤 기분일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는요 반대죠. 지금 보시면 또 이게 제일 오답이 많은데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거기다가 넣지 말고 난 you 그랬잖아, 그죠? 네 입장 말고 진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니까 제일 위험한 오답이었잖아요. 그 다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감추는 거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반응. 즉 이건 뭐냐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다 대고 되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거예요. 전혀 상관없죠. 그 정답이 4번인데 lose sight of는 놓치는 거, 못 보는 거죠. 상대방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것, 즉 그 위에 나오는 상황이죠.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중부정,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경험을 그대로 계속 주목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지만 아마 34번도 압박감이 엄청났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순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아니 순서래. 그 문장 넣기로 가보는데 뭐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보면은 문장 넣기하고 뭐 순서하고 오답률이
비슷비슷한데 이번에는 문장 놓기만 좀 정답률이 낮았네요. 38번이 지금 오답률 1위, 정답률은 20%. 어마어마한 거죠, 뭐? 영어에서는. 일단 yet 그러나로 시작했어요. 역접이네. this 이것은 이게 뭐냐면 점점 더 collective 어떤 집단적인 nature 성격 자연의 성격인 이것은 집단적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자주 miss 놓쳐집니다. Stories of individual genius 개인 천재들의 스토리에서는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 경우에는 이런 집단적 성격이 없다는 얘기네. 그걸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대부분의 역사에서 즉 그 역사의 전반적으로 과학은 어떤 비밀적이고 obscure 알기 어렵고 간주되기를 magic 마술하고 indistinguishable 구별이 안 되는 옛날에 연금술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마법 같은 것처럼 취급됐단 말이에요. 현대 과학은 by contrast 대조적으로 합칩니다. 관찰이나 해석. 그저 이제는 이제 체계적인 학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collectivize 집단화시킵니다. 지식을. 그 다음에 institutionalize 제도화시킵니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as collective 하나의 집단적인 존재로서 과학은 스스로를 폴리스한다. 경찰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감시하는 거죠. 아니 물론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은 아니지만 과학이 스스로를 감시해요. 이런 사례처럼 어떤 과학자가 발표한 거 disapproval 승인받지 못하는 막 비난당하고 이게 결국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집단이 견제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러한 개방돼 있고 집단적인 성격은 이해가 됩니다. 초기에 이미 역사에서 그 조셉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론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1660년대 와 free 자유롭고 ingenious 독창적인 exchange 교환 이 교환 뭐에 reason 어떤 특정한 sentiment 감정이나 정서의 이유에 대한 교환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진실을 발견하는 지식을 향상시키는. 그 다음 5번 그러나 더 비교급 더 우리가 많이 알수록 더욱더 과학은 컬렉티브 더욱더 과학이 뭘로 보여? 집단적으로 보인대요. 그러면서 뭐에 의존해? 네트워크 협력자들이나 지원자들이나 동료의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고르셨나요? 뭐 여기저기 넣어봤겠죠 물론. 네 저도 그렇고요. 일단 역접이니까 역접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콜렉티브가 없어졌어라고 그랬어. 그럼 앞에서는 콜렉티브가 뭐 있었다 내지는 콜렉티브가 굉장히 많이 강조됐다가 나오고 나서 역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도 이제 파악했는데 뚜렷하게 안 보였을 거예요. 뭐 오답률 1인데 이유가 있겠죠? 어디입니까? 예, 5번입니다. 왜 5번인가요? 밑줄을 제가 살짝 그어놨는데 아 여기도 있군요. 여기도 있고 바로 익스체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앞에는 다 똑같죠. 과학은 집단이다. 과학은 집단이 하는 거다. 과학은 집단적 행동이다.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익스체인지란 말 이게 교환이거든요. 교환한다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단 간의 네트워크 같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해서 논리적으로 반대인 게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 벗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말한 게 과학은 집단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교환하면서 이루어지는 집단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콜렉티브로 보인다. 지금까지가 콜렉티브입니다. 근데 그러나 과학은 콜렉티브하다. 이게 안 되죠. 이런 게 바로 단절이죠. 문장 넣기는 사실 단절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1단계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좀 감각이 좀 필요하죠. 그럼 왜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은 지금까지 말한 바로 이런 집단적 성격이 뒤에 나오는 뉴턴 같은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아무리 저런 개인의 예외가 있다고 해도 과학은 더욱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 이 그러나 하나 가지고 의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패턴이고요. 39번을 보시면은 39번이 오답률 3위. 정답률 22%. 뭐 거기서 거기죠. 나중에 순위는 바뀔 수 있어요.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역시 이번에도 in contrast 대조적으로 하고 역접 연결서 주고요. 대조적으로 introductory 처음에 이제 그 입문하는 거죠. 입문용 사회과학 텍스트 교재는 describe 뭐를 서술하느냐.
바로 그들의 주제를 competitive perspective, competing, 경쟁하는 관점들이라고 설명을 한대요. 사회과학에서 뭐 관점의 경쟁, 여러 가지 관점들이 충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사회과학자들은 harder,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는 거를. 누구보다?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자들보다. 뭐 단적으로 말하면은 문과는 이과보다 합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어디 대학의 연구자들이 아니죠. leading edge of physics, 물리학의 최첨단 내지는 아주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예를 들어서 fiercely, 아주 격렬하게 서로 논쟁을 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한 컨센서스는 합의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내추럴 사이언스는 그나마 어그리가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장점이 있어요. stressing, 강조하다죠. 또 이거 동사할 때 강조하는 거예요. What divided us, 무엇이 우리를 나누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에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강조를 take to는 어디로 가져가는 거죠? 특정 강조를 어디다 가져간다. 다시 말하면 어디 쪽을 더 강조하는 거냐? 그들의 논리적인 결론을 더 강조해서 우리는 readily, 쉽게 어떤 주장을 perceive,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resolve, 해결할 필요가 있는. 만약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런다면 이런저런 에스펙트 측면, 우리 소셜 월드의 이런저런 어떤 측면들을 설명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논쟁들이 보이고, 그 다음 보시면 정치인들, 일렉션, 선거 때의 정치인들처럼 advocate는 옹호하는 사람들이죠.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스쿨, 이때 스쿨은 학교가 아니라 학파예요. 어떤 특정 학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clear blue water, 이거를 놓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과 그들의 라이벌 사이에. 그러니까 잘 몰라도 그들과 라이벌을 갈라놓는 거겠죠. 자, 그다음 그러나 권력층에 있는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아까 4번에 나왔던 옹호하는 사람들이 get round to라는 말이 뭐 애써서 뭐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일부러 뭐뭐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일부러 이 사람들이 doing sociology, 네, 사회학을 연구하려고 해. 뭐 광고가 아니라 그런다면 그들은 fall back, 다시 물러서서 어디로 가요? common middle ground, 중간에 있는 공동의 영역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4번에서는 저들과 우리는 달라 선을 그으려고 그러는데 5번은 그게 아니라 가운데, 즉 그 클리어 블루 워터로 들어간대요. 그러나가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3번, 4번 고른 친구들이 많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정답 고르기 역시 만만치 않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38번하고는 다르게 집어넣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뚜렷한 단절이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시 보시면 1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자들, 피직스니까 물리학 과학자, 내추럴 사이언스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물리학 쪽에서는 합의가 어쨌든 이루어져.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가르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디바이드 얘기가 나옵니까? 컨센서스가 디바이드가 아니죠. 반대잖아요. 살짝 아주 신락 같은 의심을 하고 나서 박스를 보니까 사회과학에서는 자기들이 여러 경쟁적인 그 견해들이 있다라고 본다. 이게 과학과의 대조죠. 과학에서는 컨센서스가 되지만 대조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서로 관점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합의 안 하고 둔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경쟁적인 견해를 What divided us, 뭐가 우리를 나누고 있는지라고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정답인 이유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1번과의 대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여기서는 소셜 월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있다. 그거를 예를 들어준 게 똑같은 그 애드보킷인데도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선을 긋는데 어떨 때는 그 선이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결국은 competing perspective,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데 들어갈 수는 없고요. 40번 볼까요? 요약문. 요약문이 오답률 12에 어떨 때는 들어가고 어떨 때는 잘 안 들어가요, 사실. 가끔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오답률 순위 7위, 정답률은 36%. 36%도 굉장히 낮은 거죠. 하지만 40번은 그래도 글은 쉬워요. 맨 처음에 연구자들이 실험자들을 데려가서 die under the cup, die 밑에 있죠? 주사위. 선생님들 이거 초등학교 때 그 누구죠? 줄리어스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할 때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anonymously 익명이란 말도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에게 컵 속에서 그 주사위를 이제 굴리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주사위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뭐 리워드 보상도 이루어지고 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결과를 보시면은 실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그 결과는 report 뭐라고 이제 보고된 결과가 뭐였냐면은 이거 그 보고된 결과가 더 정직했어요. 뭐보다 나중에 딜레이가 있고 보고된 것보다. 그거는 뭐를 시사하냐면은 정직이라는 거는 더욱더 본능적인 반응이고요. 또 뭘 보여주냐면은 정직하지 않은 거는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저기 뭐냐면 거짓말을 하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잠깐 생각해야 되죠. 시간이 좀 걸리죠. 딜레이가 생기죠. 아까 딜레이가 있고요. 반대로 honest는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이 부분만 잘 보면 바로 답으로 갈 수 있죠. 서브젝트, 실험 대상자들은 프로듀스, 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냐. 그들에게 딜레이가 주어졌을 때는 뭐라 했어요? dishonest 얘기니까 false나 untrustworthy 들어가면 되네. sincere는 정직한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의미합니다. 정직이라는 거는 반응인데 만들어졌어. 어떻게 만들어졌어? 예, 여기 대놓고 나오잖아요. 아까 어디였죠? 본능적이다, 즉각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spontaneous가 단어를 몰라? 그러면 안 돼요. spontaneous는 정말 필수단어입니다. 자연스럽게 라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형용사로 자연스러운. 물론 이제 자발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라는 말로 보았을 때 답이 되죠. consciously는 의식적으로인데 여러분 의식적으로 답이 나오려면은 뭐 해야 돼요? 이쪽이죠.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반대로 간 거죠. 역시 반대로 그런 친구들이 있었네요. 다만 이번에는 정답이 5번이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은 요양문 답이 1번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많긴 해요. 모르면 1번 찍는 것도 막다른 골목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자,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는 없죠. 넘어갑니다. 41번. 41번, 42번 둘 다 오답률 10위에 있네요. 능력, simulate the future, 미래를 simulate,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말로 옮기면 되게 오히려 좀 느낌이 안 사는데 모의 훈련하다, 모의고사처럼 모의를 해보는 건데 없든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그것은 present you, 지금의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미래의 너의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 게 그 입장에 되어본다 이건데 아무튼 그런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은 제공합니다. 인간의 뇌에게 엄청난 진화적 장점을 제공했는데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이 글의 주제가 이제 이 한계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시뮬레이션은요, 디픽트, 예측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강렬함을, 즉 내가 얼마나,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무서운 스카이다이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그 얼만큼의 감정적 그 강도가 느껴지는지까지는 예측을 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 보면 뭐 200파운드 사람이 뒤에서 너를 비행기에서 더 밀어. 분명히 더 무섭겠지만 그다음, 자, 비행기에서 점핑 뛰어내리는 거는 단지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는 어쨌든 간에 디스커넥트, 연결이 되지 않아요. 리얼리티, 현실과는. 머릿속에만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의 당신이 thinking,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just an abstract,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그 미래의 너가 현재의 네가 될 때까지. 여기서 현재의 너는 actual happen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disconnect를 본다면 abstract를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줄 어휘는 생각할 때 뭐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반의어가 들어가서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abstract의 반대말은 specific, 구체적인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하고 안 맞죠. specific이 들어가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잘은 몰라도 abstract가 맞을 것 같다라고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결정을 해. 풋오프가 미루는 거죠. 어떤 일을 미루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consequence, 바로 그 결과가 뭘지를. 이거 뭐 시간이 적어서 뭐 이런 일도 나오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procrastination 밑에 있죠. 내가 미루는 게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그 머릿속 시뮬레이션. 이것은 일반적으로 체리터블. 체러티가 뭐죠? 여러분 자선단체 체러티잖아요. 그래서 체리터블은 자비로운 그런 뜻이죠. 현실보다도 더 자비로워지는 그게 이제 그 미루는 거에 대한 상상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overestimate, 과대평가입니다. 바로 그 미루는 게 가져오는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은 자 우리가 그 그런 패턴을 계속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라든가 또는 실망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하게 된다. 자 그다음 그래서 제일 잘 휴먼 시뮬레이터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열수 앞을 내다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리미테이션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 과대평가 때문에 한계 나쁜 거죠. 미루는 사람들의 시뮬레이션은 그 기계는 일반적으로 weak 좀 형편없어요. 그들은 struggle 여기서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애를 먹어요. 결과를 고려하는 게 애를 먹어 잘 안 돼. 그러니까 미래 그림이 잘 안 나와 위크하다는 얘기네. 그들은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기분인지에 대해서 이 순간. 하지만 덜 걱정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머릿속에 그림이 잘 나오는데 앞날의 그림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keep ing 계속해서 prioritize는 우선시하는 겁니다. 뭐뭐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right now 지금 당장 원하는 거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먼저 밑줄 어휘부터 볼까요? B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C번 과대평가한다. 만약에 체리터블을 알았다면 바로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몰랐다고 해도 어디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미루기로 했을 때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하잖아. 그러나 시뮬레이션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미루는 게 어떤 그림일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실제보다 체리터블해. 체리터블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길트나 실망을 과대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엄청 커지겠다. 왠지 미루면 스트레스 쌓일 것 같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과대평가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제일 잘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다. 그럼 이게 맞는 게 아니냐? 나머지 더 보세요. 미루는 사람들의 시뮬레이션은 아주 형편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에만 너무 집중하고 현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미뤘을 때 나중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만약 과대평가한다면 미룰까요? 미룰까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뭐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 뭐 단어 암기를 해야 돼. 200개 외워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미뤄. 나중에 해야지 미뤄. 그 미뤘을 때 나중에 만약에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미루겠습니까? 안 미루죠. 거꾸로 나중에 스트레스 조금밖에 안 받겠네 그러면 미루겠죠. 그래서 underestimate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볼까요? 제목 오답에서 2번이 많았네요. 역시 이번에도 반대죠. 미래를 상상하는 것보다는 지금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다? 일단 필자가 말이죠. 지금에 집중하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가장 시뮬레이션을 못하는 미래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역시 반대로 갔죠. 정답은 3번 불완전한 시뮬레이션. 왜 미루는 사람들이 일을 미루느냐 그 이유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weak 나온 거에서 3번이 가장 잘 설명이 됩니다. 42번도 오답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4번을 많이 골랐네요. weak. 뭐 그래요.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꽤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지금 10위에 들어가는 문제가 전부 다 40% 이하, 뭐 확정은 아니지만 40% 이하 추세라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그 1등급 안에 들어가는 퍼센트가 뭐 3, 4%까지도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월 모의고사의 큰 비중
두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단 그래 보이네요. 이렇게 문항에 대한 평가들 설명 마치고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